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설치 방법입니다. 갑자기 윈도우 설치는 쉬운데 왜 갑자기 설명하느냐? 바로 쉴 수 없는 윈도우 설치 방법입니다. 새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던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 사진,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즐겨찾기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문제도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컴퓨터가 느려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윈도우를 재설치해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지요. 그래도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컴퓨터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살 때는 좋았는데 점점 더 느려져서 이게 컴퓨터인지 보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느려지느냐?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깔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또 프로그램을 깔아요. 계속 깔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나 들어갈 때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자체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쁜 폰트가 있다, 다운받아서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 폰트도 윈도우즈를 느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나는 컴퓨터를 잘 관리하고 있어, 그런데 느려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컨트롤 알트 델키를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작업관리자가 나옵니다.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로 자기가 알아서 돌고 있는 거야. 물론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돌 수도 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 프로그램이나 또 이상한 인증서 같은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데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컴퓨터의 CPU 점유율이 무진장 올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CPU 점유율이 50%야. 메모리도 절반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쓸데없는 쓰레기 프로그램들이 동작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행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무진장 많습니다. 한 개 은행에 소속하는데 심지어는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프로그램만 다 삭제를 하더라도 컴퓨터가 빨라졌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소속하면은 다시 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죠. 윈도우즈에 시스템 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윈도우즈를 사용하다가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시스템 복원을 누르면은 다시 또 복원이 된다 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동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클릭해봤자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실제로 필요 없는 기능들이에요. 해제를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죠. 야, 내가 이 컴퓨터를 어떻게 더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화 작업을 통해서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삭제해서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윈도우를 재설치합니다. 복잡해, 그냥 좋은 걸로 살래, 이런 분들은요, 가성비 끝판왕 노트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끝판왕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면은 윈도우즈를 재설치하거나 또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사기도 싫고 그렇다고 복잡한 윈도우 재설치도 싫은 사람은 내 컴퓨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돌려서 내 컴퓨터가 달라졌어요 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 요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따라 하시면은 갑자기 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빨라졌어? 물론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빨라졌음을 느껴졌습니다. 요것도 가끔씩 하시면 됩니다. 보통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윈도우를 재설치합니다.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최적화 프로그램 동작 방법, 그리고 필요없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시작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윈도우 설치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 라고 하시겠지만, 컴퓨터 전문가들은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원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에 사용을 해라. 문서는 문서에, 사진은 사진 폴더에 저장하라.
영화는 별도 폴드에 저장했다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삭제하라. 일반 사진은 구글 폿 검색은 크롬을 사용하라. 그리고 인증서는 USB를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윈도우 사용 원칙을 정해서 컴퓨터를 관리하시면은요, 새로 설치할 때도 편하고 데이터의 관리도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백업을 받을 때도 필요한 곳에서만 백업 받으면 되겠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요, 컴퓨터를 여기 있는 파일도 저기 집어넣고 막 복사해 놓고 심지어는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믿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문서는 이중 백업을 해야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에다 저장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다시 또 복원 가능한 상태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꿀팁. 보통 게임을 새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또 이상한 것도 많이 깔리죠. 윈도우즈 설치를 자주 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C와 D로 나누고 D 드라이브를 문서 폴더로 사용하면 윈도우를 재설치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까지 오셨으면 드디어 윈도우를 재설치할 준비가 된 겁니다. 또 준비를 해야 돼. 이 강의의 목적은 사용하는 컴퓨터를 재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윈도우즈 버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치 프로그램 확인도 필요합니다. 윈도우 이메일도 확인해야 되고요. 문서 데이터 바탕화면 저기 찾기를 백업해야 됩니다. 공인 인증서도 복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윈도우를 설치해야 안전하게 후회하지 않고 윈도우즈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설정에서 업데이트 보안에 들어가서 정품 인증을 클릭해 보면 나옵니다. 윈도우 프로로 정품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윈도우 홈을 깔면은 정품 인증이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정품 인증이 안 됐다면은 새로 설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쭉 나오는 대로 휴대폰으로 찍어두세요. 설치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설치했는데 내가 사용하던 프로그램 이름을 몰라. 보면 아는데 실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거나 USB를 사용해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윈도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사용 조건이 나오고, 여러분은 USB 메모리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고요, 윈도우즈 10에 64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USB 드라이브를 꼽고 USB가 꼽힌 드라이버 목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윈도우즈 10 다운로드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은 이렇게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침을 클릭하고 1분 정도 지난 뒤에 USB 메모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USB 메모리를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꽂고 부팅을 하면은 부팅 화면에서 바이오스 셋업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보통 F2, F12 또는 델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파란색 화면이 많더라고요. 푸트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어떤 컴퓨터에서는 패스트 바이오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세이블 해줘야 됩니다. USB 부트라고 되어 있으면 은able 해주고,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퍼스트 부트 디바이스를 선택하셔서 USB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부팅 순서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부팅이 하드 디스크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부팅은 하드 디스크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USB 드라이브로 먼저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고 하드디스크로 된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끝내기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부팅이 됩니다. 이제 부팅이 됐네요. USB 메모리에서는 다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부팅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이제 다음을 누르면 되겠죠. 다음, 그리고 지금 설치. 참고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밀고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백을 받아야 돼요. 삭제가 되니까. 자, 여기서 제품키가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전에 입력했는 키를 입력을 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냥 제품키가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을 선택 안 해도 나중에 다시 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있는데 에듀케이션 버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사용 조건 오케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과 데이터는 남아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져요. 버전도 다르고 꼬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새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삭제하고 깨끗하게 밀고 새로 해도 됩니다. 참고로 어떤 노트북은 복구, 그러니까 리커버리 영역이 있는 게 있어요. 리커버리 영역. 그것은 이제 항상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것도 완전히 밀고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리커버리가 있는 거는 리커버리를 복구를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커버리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리커버리 용량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지우고 리커버리 영역도 지우고 새로 삭제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은 알아서 파티션을 알아서 생성을 합니다. 네, 이제 설치가 끝났고 계속 하려면 윈도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다시 시작을 눌러주면은 네, 새로 이제 설치가 계속됩니다. 이때부터는 USB 메모리를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USB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넣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 또 이렇게 부팅할 때 CMOS 그 바이오스의 부팅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지역을 선택하세요. 네, 한국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자판 벨입니까? 예, 선택해주면 되죠.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입력한 교육청에서 발급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현재 이것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두어야 원드라이브나 또 여러가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입력한 그 이메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활동 기록에 있는 장치 간에 더 많은 작업 수행 그냥 예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이것도 수락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는 장치 간의 어떤 설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기본적인 작업은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또 핀 번호 설정. 네, 이 에듀케이션 버전은 핀을 잊어버리면은 전화번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묻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검색 보통 예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정품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설정에서 네, 업데이트 보안. 네, 하단에 보면 나오죠. 정품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네, 여기서 정품 인정을 클릭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정품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품 키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제품 키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네, 그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를 입력을 했고요. 윈도우즈 정품 인정. 그러니까 이 정품 코드와 네, 방금 나오죠. 정품 인정이 됐다고 나오죠. 한번 정품 인정을 하면은요, 여기 있는 메인보드가 정품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냥 그때는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냥 키 없음을 선택하면은 나중에 가보면은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한참 걸리겠죠. 자, 업데이트 확인 누르면 또 열심히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윈도우 설치를 마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필수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최적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것이죠. 물론 백업해 두었던 문서 데이터도 복원을 하면은 됩니다. 잘 사용하던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데이터를 백업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설치 다시 또 복원해야 되는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컴퓨터를 처음 살 때와 같은 느낌으로 잘 돌아가는 컴퓨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를 관리하신다 그러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컴퓨터가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은요, 구입하고 만족한 제품을 사용자 입장에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추천과 공유 꼭꼭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